북한 핵 이슈는 이제 미국 정치인 동네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보통 미국인까지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됐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비유되는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군사 위협과 달래기를 동시에 합니다. 북한이 또 핵 테스트를 하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대응은 두고 보자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핵 이슈에 필요한 동맹이라면서 인권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필리핀 대통령까지 백악관에 초대해 논란입니다. 다른 주변국 대통령들도 같은 이슈와 대화한 뒤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야 한다고 말한 뒤에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혼돈은 이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재협상이 있게 된다는 쪽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 성장이 눈에 띌 만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모두 도전입니다. 미국은 9월까지는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무효화 기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큰 돈을 받고 연설하기 시작하자 논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정쩡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한인과 다른 인종이 함께 즐긴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는 15년째였지만 또 새로운 발견이 있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42년 동안 편지만 주고받던 남녀가 만났습니다. 결과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일주일 전부터 날이면 날마다 북한에 관한 이슈를 거의 시간마다 탑뉴스로 그것도 여러 꼭지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의 시사 토크쇼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와서 외교 관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백악관 관계자들 등장했고 대통령도 이제 취임 100일째를 맞은 그런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고 답변한 것이 북한 핵 이슈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가장 오래 이제 국제 관계를 맡고 있는 외교 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도 역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던 지금 북한과 미국의 상황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 경력도 별로 없었는데 쿠바 미사일 사태를 맞았던 것과 같다 했는데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지만 그 말에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Somebody said this could be a Cuban Missile Crisis in slow motion. The key to this is China, and the Chinese can put the brakes on this.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슬로우 모션 쿠바 미사일 사태에 그런 것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his people, to say the least. So, I think that China has the key to this, and we got to tell the Chinese that there's a whole lot at stake unless they bring this to a halt. Because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존 맥케인 연방상원 의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화당 내에서 온건한 편입니다. 특히 이민이라든가 그래서 이단화로 불리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갱 오브 에잇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같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쟁 포로로서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었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어떤 이슈에서는 특히 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폭격한 것도 지지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군사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전히 먼저 강조를 해서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옵션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군사적인 옵션은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울을 군사 공격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그 남아있는 군사 옵션을 언젠가는 써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게 지금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CBS의 그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 지난 주말에 그 또 다른 그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했었죠. 그리고 역시 북한이 미사일 새로운 테스트라든가 핵 테스트를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지금 나와 굉장히 관계가 좋은 중국 국가 주석도 해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not be happy.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And I can tell you also,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네. 그러자 이제 그 진행자가 물어봤죠. 해피하지 않다는 것은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Not happy mean military action? I don't know. I mean, we'll see.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 역시 지난 주말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약간 그 김정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뭐 어느 부분 추켜 세우기까지도 한다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에 참 아버지를 이제 잃고 그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CBS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6살이나 뭐 27살 젊었을 때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파워를 가지려고 했을 텐데 그의 고모부가 됐던 누가 됐던 그런데 그가 이것을 그 핸들하고 본인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스마트 쿠키라고 얘기를 했죠. 좀 영리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한국에서 더 먼저 이슈가 됐고 한국에서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오늘 아침에는 그 미국 언론도 미국 사람들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운영 이런 것들은 10억 달러 정도 드는 비용을 한국이 내야지 된다 하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한국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김관진 보좌관이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에게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제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그 맥마스터요, HR 맥마스터와 통화를 해서 이미 사드가 한국에 그 배치되기 전에 한국이 땅과 여러 가지 기간 시설을 이제 그 프로바이드하고 미국이 운영하고 매니지하고 하는 비용을 전부 대기로 한 그 국가 간의 합의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했다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마스터가 이 한국의 김관진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그 팍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거기까지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이 부분은 언론에 따라서 신문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한국은 지금 그 통화를 한 결과 여전히 그 과거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까지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스가 맨 마지막에 한국이 1년에 8억 1천만 달러의 그 이제 방위금, 미군 유지비죠. 이런 것을 분담하고 있고 또 미군이 이제 들어가서 살고 훈련하고 이제 그 군인이 복무하는 땅도 필요하고 기간 시설 같은 것도 한국이 전부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마스터가 그 한국과 그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미국과의 인터뷰에서는 미래의 그 협의조차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의 말을 나는 그 부정할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몇 시간 뒤에 한국의 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한 뒤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이 물어봤거든요. 한국 언론이 지금 당신과 전화 통화해서
미국이 원래 내기로 한 거 낸다고 했다는데 어떤가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 했더니 내가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만 어떤 형태의 재협상이 있기 전까진 원래의 협상이 유효하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사드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그 푸시할 것을 여전히 그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방향인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입장이 정리된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입장 정리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적어도 뭐 맥메스터라든가 부통령이라든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다 그 협의를 좀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고 아니면 모든 것을 정해놓고도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상 FTA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그 뉴욕타임스가 최상훈 특파원이 쓴 것처럼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거나 그 정도의 방위비 분담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더 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드 비용까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그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워싱턴 타임스와 또 인터뷰를 해서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전에 했었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보다는 조금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덜 나쁠 정도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주말에 인터뷰했었을 때는 아니 사드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한국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도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그런데 그 뒤에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니까 내가 좀 정중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는데 respectfully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 비용을 대는 게 마땅하다.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과는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사드로 또 방위비 분담 갖고 새로운 대통령과 누가 되든지 지금 재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주말에 이제 그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실패를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지금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핵 테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가 됐던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됐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LA 타임즈를 보면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북한의 그 핵 테스트, 핵무기를 개발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방어 이상일 수 있다 하면서 통일이 목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양발입니다. 조나단 그 케이먼이라는 요즘 그 LA 타임스는 인원 그 감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생뚱맞은 기사를 생뚱맞은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자도 뭐 북한 이슈에 관해서 별로 눈에 이름이 익지 않는데 평양에 가서 보니까 평양에 여러 가지 뭐 선전 문구 등이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그리고 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북한은 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식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그들의 더 원대한 야망은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 북한이 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존 맥케인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의 슬로우 모션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사이에 일본이요. 과거에 오랜 군사적으로는 적이었던 미국을 지금 돕고 있다.
있다. 어떻게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이 만든 가장 큰 그 전함의 헬리콥터가 뭐 한 800대가 그 실어진다는 이 규모가 결국은 미국 함대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 북한과 다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 그 겨냥하고 하는 그런 뭐 그 군수 물자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그 유연하게 그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의 함대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지금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이고 경보 그 체제 같은 것도 다 그 완성시켜 놓으면서 그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마다 다 북한 핵 이슈라는 한 가지를 놓고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글쎄요, 이 문제가 과연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나라가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무슨 일을 미국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백악관에 초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미국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많은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인가 우선 그 타이 그리고 총리요. 싱가포르 총리 이런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때 그 우리 그 동맹국이 그 아시아에 더 넓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그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런 북한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그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타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미국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 통화를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정규적으로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밝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굉장히 지금 관계가 서로 그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이 필리핀의 그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한다. 타이라든가 싱가포르 총리를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을 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는 정말 그 본인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로드리고 그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 그룹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세계의 지도자이고 왜냐하면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과거에 뭐 자기가 뭐 누구를 뭐 살해를 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이 결국은 그 마약 사범이 그 숨진 이런 기록을 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내 명령은 그 마약 딜러를 총살시키는 것이다. 나는 인권은 상관하지 않는다. 내 말 믿어. 뭐 believe me.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와 뭔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또 백악관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필리핀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꼭 그 대화의 몇 %가 북한에 관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필리핀과의 다른 이슈가 더 많지 않을까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지금 미국의 많은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백악관의 레드카펫을 그런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대화를 아주 즐겼는데 두 나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필리핀 대통령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했습니다. 아주 다정한 대화였고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이 치러야지만 되는 도전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전에는 특히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국내 이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어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그 텔레비전
토크쇼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필리핀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평양에 대해서 유엔이 정한 제재 이외 그 이상을 하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더 강한 지금까지 유엔 결의안이 해놓은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그것도 해주길 바라고 그보다 더 많이 해주길 바란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도 모든 것 걸쳐놓을 수 있는 것은 다 걸쳐놔서 지금 뭐 그 다국화 정책을 북한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듯 하다가 지금 조금 그 멀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터키의 지도자와도 대통령이 그 가까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제는 그 필리핀 대통령조차도 이 백악관의 레드카펫을 밟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이 그 다시 한번 그 백악관의 그 라이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어제 그 선데이 this week에 그 일요일에 그 출연을 해서 텔레비전 시사 쇼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그 밝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그 미국으로서는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불안정해 보이니까요. 본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한국의 그 차기 대통령도 정말 그 꼼꼼하고 경우의 수를 다 그 준비를 해야지 될 텐데 그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오히려 조금 그 희망적으로 돌아섰고 유럽은 참 그 힘들어졌고 멕시코는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월 달에 보다는 조금 그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뭐 멕시코와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될까 근처에 가지 않고 다행스럽게 끝나기는 했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의 지도자들이 연방정부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이제 그 연방정부 문 닫지 않도록 승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뭐 메이데이라서 굉장히 그 시위도 많고 하는데 미국은 9월 달이 그 노동절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워낙에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멕시코에서 온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새로운 예산안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멕시코와의 벽을 쌓는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민 정책에 국경 안전을 하는 그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15억 달러는 그 국경 안전을 한다는 것에 책정이 됐지만 멕시코 벽을 쌓는 직접적인 비용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고 국방부 예산은 이제 조금 증가했고 그리고 20억 달러를 국가 그 보건국 예산에 증가를 시켰는데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때 많이 얘기했었던 광부들이 헬스케어 베네핏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합의하기 힘들겠는데 했는데 결국은 초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 것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날이 갈수록 오바마 케어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때는 이것 없애주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한 표를 줬었던 사람이 많은데 이번 주가 아마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폴리티코닷컴의 보도인데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다음 주가 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휴회하지 말고 휴회 취소하고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오바마 케어 무효되는 그 표를 잡을 때까지 계속 일해라.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다라고 지금 백악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다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의회에서 하원 의장과 뭐 그 상원 그 원내 대표가 가질 수 있는 파워 같은 것으로 안건도 결정하고 하잖아요. 투표를 한다 안 한다까지 다 하는데 그런 그 의정 절차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번 주까지가 오바마 케어를 살려두느냐 아니면 완전히 없애느냐 마지막 주일인데 저는 그게 없애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그 북한이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요즘 그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저 장마당 세대입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예전보다 좋아지고 경제적인 발전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고는 굉장히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든지 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만 미국으로 볼 때는 조금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북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몇 번이나 지금 이 이슈를 들먹들먹 거리다가 탈착 이렇게 좀 만지작 거리다가 끝내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큰 돈을 받고 연설을 합니다. 과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받고 연설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0만 달러 전 대통령이요. 연설료를 받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큰 회사에서 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돈을 받고 하는 연설도 있을 테고 돈을 받지 않는 연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물러나고 나서 그렇게 월스트리트에서 큰 돈 받고 뭐 몇십 분 연설하고 몇십만 달러, 67만 달러인가요? 잊었어요. 벌써. 잊으면 안 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그랬다 해서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 정치를 펼친다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0분 연설하고 40만 달러를 받았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사설이.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자신의 그 책에서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 투자 뱅커, 헤지펀드 매니저, 벤처 사업가, 상원 의원이었을 때요.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그때였답니다. 그래서 참 그 재력가 이런 재력가들과 함께 있었는데 뭐 합동법률사무소 파트너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스마트하고 굉장히 그 흥미로운 사람들인데 한 가지 정말로 완벽하게 공통적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탑 1%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캠페인 할 때는 기금 모금을 할 때는 2006년도의 얘기라고 하면서 부자 기부자가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그 보낸 것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목적은 그 본인이 지금 얘기한 1%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편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1% 부자들에게 돈 받고 함께 있어야지 된다는 이런 아주 묘한 그 아이러니 같은 것을 먼저 뉴욕타임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만 달러를 받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연설을 한 것, 이것이 그 보통 사람들을 배신한 것인가? 아마도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했었던 것이 있잖아요. 물론 뭐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빼고는 포드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뭐 대통령직을 떠나고 나서는 연설료 많이 받고 큰 회사에 이사가 되고 뭐 기업의 테이블에 앉아 있고 가끔씩 그것도 늘도 아니고 그리고 돈 받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다른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직 떠나고 억만장자들과 함께 휴가도 가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와이프 미셸과 함께 책을 쓰고 6,500만 달러 이제 인세를 받고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갖고 있는 경제, 군사, 외교에 관한 그 모든 스토리들을 또 결정권자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백악관에서는 충분히 우아하고 엄격한 표준을 지켰었다. 여기에 또 현직 대통령은 왜 들어갑니까? 현재의 인물과는 달리 트럼프라는 이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그 리더를 훈련시킨다는 얼마 전에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젊은이들과 대화했잖아요. 그것은 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희망입니다.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자신의 지금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보통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민주당을 살려보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의 연설료 많이 받는 것이 그를 그 평가하는 가치라고 하면 꼭 나쁠 것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모르죠. 오바마가 어떻게 쓸지는 모릅니다. 아마 자신의 재단을 만드는 데 넣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재단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아니면 다른 자선단체에 그 돈을 또 기부한다든가 하면 why n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해왔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그 리더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는데 원대한 희망을 품고 과거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서 했었던 것처럼 본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좀 적용하기를 바란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역시 뉴욕타임스가 전한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북한이 지금 경제 성장이 김정은 아래서 그만큼 압박이 있는데도 1%에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마당 같은 정부에서 배급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간 그 과거에 중국이 했었던 그런 형태로 본인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김정은에게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 정부가 뭐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와는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는 하지만 김정은을 존경은 안 하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부른다기보다는 정은 내지는 뭐 키드 이렇게 어린아이 키드라는 것을 로 부른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에는 좀 위험스러운 것이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많은 한국의 뭐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통일부의 자료 등을 통해서 지금 비공식 마켓에서 사람들이 신발, 옷, 음식, 빵 같은 것도 이제 다 만들어서 열흘마다 열리는 장에 가서 팔고 뭐 이런 것. 북한 인구의 40%가 장마당에 가서 뭔가를 파는데 이것은 과거 소비에트 블록에서 떨어진 직후에 헝가리나 폴란드 사람들이 했었던 것과 같다. 북한 사람들 한 달 생활비가 한 $6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더 압박하자고 하는데 압박해도 내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뭐 뇌물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해서 중국에서 들여간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 한국 드라마, 휴대폰 같은 거 팔고 이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이 또 김정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북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만 북한과 미국 그 지도자에게는 과연 꼭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는 내용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보도에서 보면은 돈주라고 해서 장마당이 점점 확대되고
신흥 부유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신흥 부유층은 또 그 국가에 예를 들어 국가가 아파트먼트를 세운다 하면은 많은 그 기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장마당 같은 것을 하면은 북한 정부가 글쎄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뭐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걷어요. 22만 2천 달러를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2대 정책 목표가 하나가 경제개발, 두 번째가 핵무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점점 그 당이 더 많이 그 의존한다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많이 그 열리게 되고 변하게 되고 하니까 뭐 지도자가 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여서 잘 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의 그 한국과 북한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야 뭐 다 바쁜데 뭐 정책까지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잠시 뒤에는 조금 다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핵 이슈는 이제 미국 정치인 동네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보통 미국인까지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됐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비유되는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군사 위협과 달래기를 동시에 합니다. 북한이 또 핵 테스트를 하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회피하지 않고 그러나 대응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필리핀 대통령까지 북한 핵 이슈에 필요한 동맹이라면서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의 총리들도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야 한다고 말한 뒤에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혼란은 이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재협상도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이해됩니다.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 성장이 눈에 띌 만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지도층에 모두 도전입니다. 미국은 9월까지 연방정부 폐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무효화 기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큰 돈을 받고 연설하기 시작하자 논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했었던 우아한 행보처럼 본인에 대해서 엄격한 표준을 정하길 바란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42년 동안이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는 56살, 여자는 54살, 42년이면 여자가 12살 때 남자가 16살.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한 사람은 남자는 뉴욕에 살고 여자는 사우스다코타에 살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고요. 이 여자가 이번에 그 아들이 그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그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 남성의 집 근처랍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그 전에도 42년이나 서로 그 펜팔을 했으니까 왜 만나려는 이런 것이 없었겠어요. 남자가 항상 그런 것 있잖아요. 다시 만나면 깨진다. 뭐 그래서 거부하다가 이번에는 오케이 해서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편지를 손으로 쓴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젊었을 때는 단순한 얘기들이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2006년도에는 남자가 엄마 장례식에 간다고 냅킨에 쓴 편지를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깊은 우정이 있었는데 상상하셨죠? 로맨틱한 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여성의 가족들도 전부 이 남자를 알고 있고 이제 만난 뒤에 뭐 아주 달콤한 다정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허그를 한 뒤에 두 사람 그 긴 과정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펜팔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 하는 뉴스입니다. 별곱창, 양곱창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헐리우드볼이 15번째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다른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저와 같이 느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 한국 노래를 어쩜 그렇게 여러 개를 가사도 다 외워서 지휘자 겸 반주자까지 함께 부를 수 있는지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처음 본 가수인데 그 가수는 어쩜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까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라디오